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또는 사회2 노트 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2단원 더불어 사는 세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세 번째 중단원이고요. 지역 간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국제기구의 노력,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른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서 또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국제연합인 UN을 중심으로 해서 UN 밑에 여러가지 산하 기구들이 있습니다. UN 무슨 뭐 해서 UN 밑에 있는 각각 부서들이 여러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분쟁 지역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UN 밑에 각국의 군대에서 차출한 UN군이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이라고 부르는데요. UN이 국제기구긴 해도 실질적인 군대의 힘이 없으면 분쟁 지역에 싸우려는 사람들을 말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실질적인 군대를 파견해서 너네 그만 싸워라고 딱 말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의 역할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분쟁을 막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제공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이런 분쟁 지역에서 전쟁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 나라를 벗어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난민들은 국적이 없기 때문에, 국적이 없거나 지금 신분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쉽게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국제연합의 산하기구 중에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름 그대로 난민들을 돕기 위한 국제연합 난민기구입니다. 영어 이름도 있는데 어려우니까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아와 빈곤에 처한 지역들, 그런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세계 식량계획이라는 국제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동과 여러가지 힘든 위기에 처한 특히 어린이들의 위험한 상황을 구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우리 그 TV 보다 보면 유니세프에 후원하세요 라고 해서 그 유명한 배우들이 그 광고를 찍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국제연합 아동기금이라고 해서 아동을 위한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서 아동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약자를 따서 이게 UN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구 해서 유니세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유니세프가 바로 요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즘에 코로나 때 역할을 좀 못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곳인데 세계 질병 및 보건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은 국제연합에 속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국가 간의 어떤 정부 간의 노력의 일환으로 형성된 단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력은요, 이런 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돈이나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주는 제도인데요. 바로 공적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조라고 하면 누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ODA라고 부르는데 이 앞글자를 딴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공식적으로 개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시스트는 도움 주는 거죠. 공적개발 원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걸 말해요. 선진국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저개발국가, 즉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원조를 해준다는 겁니다. 경제복지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공적개발 원조는 우리 선진국들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에 있고요. 여기 밑에 개발원조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요. 뭐 구체적인 건 몰라도 되는데 여기가 아무튼 중심이 돼서 한다. 근데 독특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있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너무 가난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그래서 여기서 원조를 받던 국가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 도움을 주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앞글자를 따서 코이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요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주는데 우리도 이제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에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런 정부 간 국제기구나 공적개발 원조의 아쉬운 점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런 곳에서는 이제 돈을 투명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근데 그 목표가 너무 단기적으로 짧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봐야지 다음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목표가 근데 너무 짧으면 아쉬운 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요 성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 뭔가 성과 위주의 짧은 그런 도움을 많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길게 롱런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도움을 주는 건 약간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관 형태로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차관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돈 빌려주는 게 곧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관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거는 그 원조를 받는 국가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원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부 원조 받는 국가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만약에 부패한 정부가 그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정부가 그냥 그 정부의 지도자들을 배를 불리는 그들의 운영 자금으로 이 국제사회의 원조가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요 국제적인 정부 간의 이런 공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간 차원의 대표적인 노력은 NGO라고 불리는 비정부 기구의 활동인데요. 대표적인 NGO 세 가지의 이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전체의 환경과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린피스라는 단체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를 정치적인 목적 이런 거 고려 없이 모두에게 제공해주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이고요. 여기는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스스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동들의 구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제연합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비슷한 곳인데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요것도 TV에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후원하라고. 자, 요런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와주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스스로 그 가난한 지역들의 생산자, 농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역 방법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인데요.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의 의미는요, 또는 공정무역의 목적은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이 힘들게 일하고도 돈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해결 방법은 농부들, 생산자와 우리 한국에 있는 소비자, 각국에 있는 소비자들의 연결을 직접 시켜주는 겁니다. 직접 연결을 해주면 이 소비자가 지불한 돈이 중간에 딴 데로 안 새고 바로 생산자 농부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 즉 농부가 직접 정당한 자기 노동, 힘든 노동에 대한 가격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로는 뭐 커피나 카카오,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콜릿이나 커피 먹을 때 공정무역 커피라는 인증 마크가 있는 가게에서 커피를 사면 자동으로 거기는 생산자랑 직접 연결이 가까이 돼서 우리가 지불한 돈의 대부분이 농부들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산 지역의 빈곤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들이 스스로 남에게 빚을 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정무역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커피 가격이 비싸잖아요. 5,000원 정도 하는데 일반 뭐 메이커 커피를 먹으면 이 5,000원 중에 판매점에서 가져가는 게 뭐 한 3분의 1 조금 안 되고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바로 이 수출업자, 커피를 수출하고 중간에 또 도매상이 사고 소매상이 사고 이 중간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거의 60%가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생산자는 5,000원 중에 10분의 1밖에 이거보다 더 조금밖에 못 가져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바꿔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가공, 그 수출업자들의 역할을 쭉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서 직접 넘기는 사람만 돈을 일정 부분 받고 나머지 전체의 한 반 정도, 50% 정도는 생산자가 가져갈 수 있게 또는 그 생산조합 지역에 있는 단체가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그럼 중간에서 빼먹는 사람들이, 이거 빼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유통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줄여줘서 그 지역의 열대 지역에서 커피를 힘들게 만드는 농부들에게 내가 산 커피의 돈이 직접 더 많이 갈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는 것. 이런 공정무역 커피를 사면 그 지역의 생산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공정무역의 의미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부 간 또는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내용들도 있고 우리가 NGO라는 비정부 기구 통해서 아니면은 공정무역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